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포프TV에서 말할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적어두고 이제 하나씩 보면서 그날 말할 거를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생각이 나면 추가해요. 한 두 단어, 세 단어 정도로.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지금 한 이게 80개, 90개가 되는데 가끔 이제 까먹어요. 내가 이걸 왜 적어놨지? 이런 주제를 적어놨는데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오늘이 그런 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불편한 진실에 대해 얘기해 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5분쯤 보면서 이게 과연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보통 제 비디오가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대선이 한 번 있을 때 우리나라 대선 말고 이제 미국 쪽 대선이죠. 그때 아마 부시하고 알고어하고 붙었던 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이제 오바마 전 부시요. 그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그때 이제 되게 말이 많았어요. 되게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이제 뭐 부시가 이제 뭐 부정 개표를 했다. 그 개표를 했던 그런 회사 자체가 부시 가족의 소유, 뭐 아는 사람의 소유고 이거는 부정 개표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뭐 투표 용지도 제대로 흑인들한테 발급을 안 해줬고 뭐 일부러 뭐 문제를 있게 만들었으며 뭐 기타 등등등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들으시면 되게 웃길 거예요.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을 미국에서도 보고 일어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하원 의원들 그러니까 하원하고 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하원 의원들이 뭐 그냥 그 강단인지 뭐 연단인지 서갖고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거의 필리버스터식으로 한 거였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막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막 울고 난리치고 그래서 막 이거를 무슨 재개표를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막 그거를 권한을 놓는데 상원들이 거부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영화도 막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알고가 졌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게 막 재개표해야 된다 막 난리치고 막 이쪽 뭐 여론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찌라시 여론이라고 정확히 하면 말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 정당에 치우친 여론들이 막 그렇게 난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이제 여론의 정치하고 이제 여론이 정치파하고 여론하고 합쳐진 게 되게 크거든요. 한국도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고가 나와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승복하겠다.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할 일이 있다라고 그냥 포기를 해요. 그 순간에. 솔직히 알고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럴까 다른 정치인답지 않게 깔끔한 이미지로 여태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그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처했을 때는 보통 말을 일부러 안 하거나 그래서 여론 몰아가는 대로 어떻게 몰아가서 자기한테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이게 거짓인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일 하고 싶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 거기에 승복하고 나서 더 이상 정치계에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시작했던 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Inconvenient Truth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찌 보면 환경 운동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하우스홀드 네임이었어요. 그냥 알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와서 지구 온난화에 신경 쓰면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만드는, 그러니까 경각심을 부추기는 맞나요? 그 부추기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이제 Inconvenient Truth예요. 굉장히 유명한 다큐멘터리고 실제 상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다큐멘터리 보면은 옛날에는 뭐 빙하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이 녹았고 이제 뭐 해수면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며 거기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가 단순히 이제 겨울이 따뜻해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야 겨울이 이번에 되게 추운데 무슨 지구 온난화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랬거든요. 밴쿠버가. 근데 올해는 한국이 겨울이 따뜻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쪽 지방의 겨울이 추워지고 뭐 따뜻해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밸런스가 깨지면은 이제
기후가 완벽히 바뀌거나 지구의 그 뭐 밸런스가 바뀌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초래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쪽 진영의 얘기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찬성을 하는 반면에 또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해요.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지구의 사이클에 의한 거지 우리가 지구를 망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환경 규제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알고가 그렇게 깨끗이 승복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는 이미지로 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제목도 잘 지었다고 보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많이 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그 뭐 환경 규제라던가 뭐 매연 규제라던가 아니면 무슨 뭐랄까 자동차 기름값에 뭐 세금을 붙여서 그걸로 이제 환경에 싸운다거나 아니면 뭐 기름 소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정부의 시책으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하려고 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깊이 연구를 안 해봤어요. 사실 이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아닌지를 깊이 조사도 안 해봤고, 그럼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진실일까 아닐까? 과연 지구는 온난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지구 공해를 내는 것 때문에 지구가 위험해지고 있나? 그런 거 아닌가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거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편한 진실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실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는데,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편안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쪽이 진실이라는 쪽으로 믿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편한 쪽으로 믿어버리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어찌 보면은 실제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대처가 안 돼 있는 거지만 그에 비해 제가 약간은 저한테 되게 불편해요. 그냥 이게 진짜면은 좀 내 인생이 좀 X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사람의 게으름도 아니까 이런 나쁜 일이 있을 거다라는 쪽으로 약간은 좀 더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구 온난화는 실제 문제일 거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혼자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나가서 막 알고처럼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계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싶지 않다고 정확히 얘기하죠. 그냥 그게 제가 패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진 않을 거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일부를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면 저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군가를 투표를 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제가 여기 캐나다 온 이후에 기름값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기름값이 한국은 지금 제가 떠날 때보다 한 20% 올랐나? 그래서 캐나다는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이런 환경세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올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기름값으로 한 10% 20%더 나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찬성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냥 이거는 정부 수준에서 이런 규제를 만들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비를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지 않나. 내가 뭐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 빼고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건 되게 좀 제가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내가 외면하느냐 믿느냐죠. 근데 이제 이것만 얘기를 해도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는 무슨 온난화야? 아닐 건데 내가 왜 여기서 기름값을 더 내야 돼? 그 기름값 아까우니까 나는 이 정당 싫어. 딴 정당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의 당장의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냥 무조건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지만 제가 깊게 파고들면은 분명히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의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가보면,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누구나 이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이거를 뭔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그걸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게 100% 확실하지도 않는데 확실한 것 같은데
판단 내리기 쉽고, 그럼 일단은 지금 편하게 살자. 나중에 닥치면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자존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이유로 하나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선생을 또 하다 보니까 학생을 보면은, 이제 학교에 들어오면은 그냥 모든 게 잘 되겠지라고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언제나 학생한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 여기서 어차피 페일할 확률이 지금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너네 여기서 들어온 들 중에 50%는 페일할 거고 졸업 못 할 거고, 그럼 너네가 졸업을 하더라도 너네가 아무 직장이나 잡을 확률이 90%다, 졸업한 사람 중에서. 그러면 실제 들어온 애들 중에서 직장을 잡은 애들이 45%고, 그건 아무 직장이나 의미하는 거지, 네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막 QA나 뭐 서포트 엔지니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거든요. 전화 콜센터까지.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퍼센트가 적다. 그럼 네가 지금 여기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된다라는 식으로 놀지 말고, 앞으로 1년,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갖고 그 단계에 가야지만 너는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온갖 제가 자료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정말 증거도 보여줄 수 있고 사례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되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미 경력 몇 년 있는 애들은 제 주변에 있다 보면은 저한테 엄청 까요, 사실은. 대부분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걔네 앞에 앉아갖고 네가 지금부터 버는 돈, 네가 지금부터 성장해갖고 봉급으로 올려받을 돈, 그리고 네가 언제 은퇴하고 언제까지 산다고 봤을 때 네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고 그걸로 네가 살 수가 있을까? 라는 계산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그 계산이 안 나와요, 사실은. 되게 어려워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있는데, 그 어르신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게 사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는 그 나이가 되면 넉넉하게 살 거라는 가정을 하고 사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만 해보고 내가 돈 모으는 거, 쓰는 거, 뭐 앞으로 뭐 이런 거 다 따져만 봐도 대충 나와요, 대충. 그러면 솔직히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되게 암울해요, 사실 그 계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제시해 주면은 그 순간에는 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정을 하는 애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거에 이제 정신 차렸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믿고 살아요. 그냥 괜찮아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장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솔직히 거의 진실에 가까울 정도로 확률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불편하다는 건 지금 뭔가를 위해 해야 되는데, 이걸 당장 한다고 해서 결과도 보이지도 않고 단 먼 미래에 대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군대 간 사람들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총 닦는 거 얘기하잖아요. 총 쓰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준비를 해갖고 정작 필요할 때 총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략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작 이제 전쟁이 터지거나, 그러니까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런 뭐라 그럴까, 사실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거부감 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대부분이 뭐냐면 준비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의 개념을 들면은 이제 뭐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면 그 전날 자기 전에 학교 가방을 싸놓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뭔가 까먹었어도 그걸 하나 더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제대로 찾아서. 근데 아침에 싸면은 또 아침에 바쁘다거나 잠시 뭐 잠깐 뭐 시계가 고장나서 늦게 일어났다거나 그러면 그 짧은 뭔가 이렇게 케이오틱한 그런 약간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서 뭔가 급하게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빼먹고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준비 자세가 철저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나쁜 얘기를 듣거나 그 사실을 보더라도 거기서 좀 더 자극을 받아갖고 하려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진실인데도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 뭐 세상에 100% 진실은 없죠. 거의 99% 확률의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1%의 아닐 수 있다는 확률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자기 인생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보통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제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근데 이 개념을 되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동등한 관계라는 건 이제 네가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노예제도도 있고 이런 거, 이제 노예는 신분이 노예면 평생 노예야 이러면서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게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을 인간으로서 대하라는 문제지, 두 사람이 처한 어떤 조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모든 조건이 동등한 사람은 없어요. 어디를 보나 한 사람이 이쪽 사람보다 조금 나은 면도 있고 뭐 나은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보다 잘났다고 얘기하긴 그렇고 더 많이 베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그게 돈일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그냥 오래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가진 걸 수도 있지만, 사람에는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쪽이 더 많이 베푸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베푸는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뭐 이제 봉사를 위해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베풀면서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걸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분에서 현재 도움이 되던가 그런 거에서 이제 베푸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럴 이유는 없는데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되게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마워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저건 좀 100%는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패턴을 본 것뿐인데, 아까처럼 그렇게 그냥 불편한 진실을 들어도 거기서 깨닫고 그래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확히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많은 거를 베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소한 거일지라도 이제 자기가 밉지기 싫어서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또 갚는다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는 걸 봐서 그게 갚는다거나 아니면 도와준다거나, 동등하진 않을지언정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했던 뭐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서서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해주면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갚는다라는 것도 이 사람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정신승리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던 패턴 중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나한테 훨씬 많이 해주고 있고 나는 이 사람에 비해 미약한 존재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나한테 받고 되게 고맙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면 내가 이미 지고 있는 느낌이고 나는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감정을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동등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저한테. 저는 솔직히 되게 어이가 없었죠. 보면서 내가 도와주고 있는 게 훨씬 많고 내가 받고 있는 게 훨씬 적은 게 분명한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뭐 인정해달라, 뭐 고마워해달라 이런 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서갖고 본인이 나서갖고 그냥 우리는 서로 막 동등하게 가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럼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 아니야. 딱 이 느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불편한 진실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해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상황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 세뇌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이제 뭐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파장 효과가 생기는 것도 오히려 못 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한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옆에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고마워할 줄 알고 말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적으로 제가 사람들이 이런 성향 저런 성향 보고 대충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이 사람들이 공통되는 성향이 어디 있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은 패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냥 이 사람들이 믿는 사회상이라던가 뭐 정치관, 종교관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좀,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점점 사람 판단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뭐지, 한국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쓴 소리는 뭐 삼키기 힘들고 뭐 단소리는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쓴소리를 곧바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쓴소리를 안 해요. 네가 아무리 이상하고 뭐 어째도 뭐 넌 너 맘대로 살아. 뭐 그러다가 네가 내 생각에는 네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 되고 이쪽으로 엉뚱한 길 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리어에서 개판이 나고 이럴 것 같긴 하지만 내가 굳이 뭐 너한테 말했을 때 네가 그거를 또 이제 부담스러워하면서 괜히 싫어하면서 그거를 왜 봐? 내가 너한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에 비해 남한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때론 오지랖일 수도 있죠, 극하면. 근데 쓴소리를 되게 잘해요, 사실은. 가서 야, 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확실히 고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쓴소리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내 기준에서 고치는 거겠지만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내 기준에서 그 사람들도 이게 문제였구나를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는데 그냥 숨긴 걸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본인이 깨닫는 순간 고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해주더라도 아까처럼 이제 그냥 딱 쉴드 쳐버리고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냥 안 보면 되는 건데, 어찌 보면은 뭐 소셜 미디어가 이걸 진행을 시킨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미디어가 진행을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나 이제 뭐랄까 인기 있는 사람이고 싶은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그러니까 난 얘한테도 인기 있고 싶고 쟤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야. 나쁜 소리도 그러니까 좋은 소리 조금 섞어가면서, 진심은 아니지만 나쁜 소리는 잘 안 하면서 그냥 다들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거. 그러면은 언제나 주변에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인기 있고 자기도 잘 지내는 것 같잖아요. 나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한 불편한 지식도 닦아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도 그건데, 내 주변에서 내가 이상한 짓 할 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얼굴을 붉힐 수도 있지만 이상한 짓 하면 야, 그런 거 왜 개짓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는 게 언제나 옆에서 네가 하는 건 다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언제나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을 잘 뭐라 그럴까 직시하는 사람들이 저는 발전이 있다고 봐요. 내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정확히 내가 판단이 안 쓰는 부분, 불편한 진실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진실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역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걸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내가 믿고 있는 걸 더 믿으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아닌 게 나왔을 때 그게 아닐 수 있나라는 곰곰이 고민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미래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현재에 좋은 것만 대충,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도 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받은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걸 잘 직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멀리 하려고 하고 있죠.
얘기가 길어졌지만 저는 아까 처음 말했듯이 왜 썼는지도 모르는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 하나로 25분을 이끌어왔어요. 포프였습니다.